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뒷표지에는 몇 가지 추천사가 써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 형성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탁월하게 정제해냈다. 저는 추천사를 즐겨 읽는 편은 아닙니다만 다 읽고 나서 뒷표지를 보았을 때 이 추천사가 아주 적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이 방송에서 다루었던 습관의 힘이나 딥워크 같은 책도 예시로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제임스 클리어의 강점은 그런 내용들을 잘 정제하고 요약해서 한 군데 담은 것에 있는 듯합니다. 그는 원래 야구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꽤 잘 나가는 선수였는데 2학년 때 다른 친구가 휘두른 배트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칩니다. 얼굴뼈가 무려 30조각이나 났고 커다란 수술을 거쳤습니다.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그는 불굴의 의지로 재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를 했고 야구로 대학을 갔고 대학 선수로서 괜찮은 커리어를 쌓습니다. 물론 그가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를 다쳐 정상적인 생활조차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운동선수로 성공리에 복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죠. 그는 이런 자신의 기적이 매일매일 아주 작은 개선을 이루어 나간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운동 이후의 커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에다가 생산성에 대한 글을 조금씩 썼어요.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블로그가 인기를 얻습니다. 그는 조금씩 습관 전문가로 불리기 시작했고 자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습관 형성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베스트셀러 책을 쓰게 되었죠. 제임스 클리어는 삶을 바꾸고 싶으면 습관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려면 아주 작은 행동을 반복하라고 말해요. 책에서는 깊이 있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사실 뇌과학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에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뉴런에서 미엘린이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해당 뉴런 위에 전기 자극이 흘러야 한다고요. 그래서 반복하여 흐를수록 미엘린이 두꺼워지고 즉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멋진 몸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매일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려면 운동하는 습관이 들어야 하지요.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이 들려면 운동하는 횟수가 많아야 합니다. 아주 조금씩의 운동이라도 말이에요. 그럼 첫 시간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의) 어느 날 영국의 사이클 협회 브리티시 사이클링의 운명이 바뀌었다. 당시 조직위원회는 데이브 브레이스퍼드를 새 감독으로 영입했는데 그 전까지 무려 100년 동안 영국의 프로 사이클 선수들은 평범한 수준이었다. 1908년 이후 영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딱 한 개 땄을 뿐이며 가장 큰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는 1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감독으로 부임한 브레이스퍼스는 예전 감독들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만 했다. 그는 이 전략을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아주 미세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당신이 사이클을 탈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잘게 쪼개 생각해보고 딱 1%만 개선해보라. 그것들이 모이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전략의 전반적인 원칙은 바로 이런 관점에 따라 세워졌다. 브레이스퍼드와 코치들은 그들의 사이클링 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부터 하나씩 바꿔나갔다. 사이클 안장을 보다 편안하게 디자인하고 타이어는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코올로 닦았다. 어떤 마사지 젤이 가장 빨리 근육을 회복시키는지 직접 테스트했으며 외과 의사들을 고용해서 각 선수들마다 가장 적합한 손 씻기 방법을 가르쳐서 감기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도 했다. 각각의 선수들이 어떤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했을 때 숙면하는지도 일일이 파악했다. 이러한 사소한 조정들을 거친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브레이스퍼드가 영입된 지 겨우 5년 만에 브리티시 사이클링 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도로 사이클 및 트랙 사이클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전 종목을 통틀어서 60%의 금메달을 석권한 것이다. 4년 후 런던 올림픽에서는 9개의 올림픽 신기록과 7개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사이클 선수들은 세계의 선수권 대회에서 178개의 메달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는 66개의 금메달을, 그리고 뚜르 드 프랑스에서는 5번의 우승을 따냈다. 협회는 사이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운영을 했다고 평가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평범했던 선수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선수들로 다시 태어난 걸까? 어떤 중요한 순간은 과대평가되는 반면에 매일의 사소한 진전들은 과소평가되기 쉽다. 흔히 우리는 대단한 행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살을 빼고 회사를 설립하고 책을 쓰고 챔피언십을 따내는 등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압박한다.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끔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반대로 1년 동안 매일 1%씩 퇴보한다면 그 능력은 거의 제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나 후퇴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성과나 후퇴로 나타난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였어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2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보라.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흔히 몸매를 가꾸든 회사를 운영하든 걱정을 덜하고 더욱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나 역시 습관에 대해 오랫동안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 습관 하나하나는 곧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였다. 원하는 학교 성적, 체육관에서 들고자 하는 역기 무게,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런 목표들 중에서 성공한 것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실패했다. 나는 내가 얻어낸 결과들이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사실 모든 것은 시스템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자. 목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시스템에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성공할까? 예를 들어 당신이 야구 코치인데 챔피언십을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팀이 매일 어떻게 연습할 것인지에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떤 스포츠든 목표는 최고의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내내 점수판만 쳐다보고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실제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매일 더 나아지는 것뿐이다. 목표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며 시스템은 과정을 제대로 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를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때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는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았다는 거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모두가 금메달을 원한다. 입사 지원자 모두는 구직을 바란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목표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없다. 영국 사이클 선수들을 최고로 만든 것은 뚜르 드 프랑스 우승이라는 목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전에도 해마다 뚜르 드 프랑스의 우승을 바랐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목표 달성이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라는 점에 있다. 목표를 달성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한 순간을 변화시킬 뿐이다. 이것은 개선과는 다르다. 우리는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결과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유발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목표가 행복을 제한한다는 데 있다.
목표의 뒤에는 이런 과정이 숨어 있다. 목표에 도달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목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의 문제는 다음 표지판에 도달할 때까지 행복을 계속 미룬다는 것이다. 시스템 우선주의는 그 해독제를 제공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는 행복해져도 된다 라고 말할 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어느 때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목표와 장기적인 발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목표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달리기 선수들은 경기가 있으면 몇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한 끝에 결승선을 통과한다. 그리고 당분간은 훈련을 멈춘다. 이미 끝난 경기는 더 이상 동기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을 달성한 뒤에 무엇이 남아서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과거의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곤 한다. 목표 설정의 목적은 게임에서 이기는 거다. 반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거다. 목표를 쓸데없이 높이지 말라. 시스템의 수준을 어렵지 않게 낮추어라.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